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독해 실전 앞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독해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질문은요, 뭐 평범한 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인데 이건 이제 왜 선생님 발췌를 했느냐 하면은 평범한 어떤 표현 속에 담겨진 어떤 거 상징이라 그런 비유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우리 글뿐만 아니라 영문의 정확한 의미 또 필자의 어떤 거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이라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예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뭐 여기 교재에 보면요, 뭐 조지 버나드 쇼입니까? 버나드 쇼와 뭐 마크 트웨인, 뭐 이등 존 스타인백 뭐 이런 당대 어떤 문호들과 그리고 어떤 농객들의 아주 해학과 풍자가 이렇게 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아주 수준 높고 고준하면서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글들도 많이 쌤이 다수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상당히 좀 현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평이한 표현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서 뭐 에세이로서는 가벼운 어떤 에세이로서는 상당히 수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this is 이것은 popular 아주 인기 있는 이런 말 보통 인기 있다라지만 흔히 자주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런 말입니다. A popular children's game 아주 사람들이 즐겨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게임인데 그것이 played at parties 어떤 모임에서 played 행해지는 아주 뭐 즐겨하는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다. 자, several chairs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여러 개의 어떤 의자가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room 했죠. throughout 방 전체라는 뜻이죠. 방 전체에 쫙 놓여진다. 이제 뭐 배포가 된다. 혹은 뭐 분포가 된다 이런 말이니까 방 전체에 걸쳐서 의자를 쫙 깔아 놓는다. Then 그리고는 a couple of children 일련의 아이들이 뭐 다수의 아이들이 are taken to the end of the room 방 끝으로 데려가졌어 이런 말이죠. 요것은 take A to B의 수동 구문입니다. 그래서 A가 주로 나와서 A is taken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부사구는 이어지면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A가 B로 데려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take A to B와 비교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take A for B죠. B. 요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취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행위를 취한다 그러는데 take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어떤 행위 따위를 취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갖다가 취하는 것도 취득한다 그러죠. 물건을 취하는 것도 테이크고 행위를 갖다가 취하는 것도 테이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테이크는 역시 뭘 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A를 뭐로 받아들이냐면 B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오는 for는 상응의 의미로 상응이라 그랬죠. 상응.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같이 생각해야 될 게 regard A as B가 있죠. A as B 이랬을 때 이때 as는 for와 비교해서 equal 내지는 합동입니다. 합동. 즉 A가 곧 B다. A를 B라고 요거는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하는 거고 그러니까 곧 A를 B로서 간주하다. A와 B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A가 역시 B와 동등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근사값의 의미에서 똑같지는 않다, 일치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A를 B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똑같지 않은 것을 착각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착오의 의미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보다 분명히 하면은 mistake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추가를 하면은 더더욱 분명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take A for B라고 해가지고 for의 상의 의미에서 take A를 B로 착각하다, 잘못 이해하다, 잘못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ake A to B와 take A for B는 전치사 요 for와 to의 차이에서 이 밑에 나온 to는 단순히 어떤 방향의 도착의 의미이기 때문에 A를 잡아다가 B에 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를 B로 데려가다, 이거는 A를 B로 잘못 생각하다, 착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서는 주로 어휘 중심으로 아마 강의 내용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의 아이들이 are taken to the end of the room, 방 한쪽 끝입니다. 방 한쪽 끝에 the end라 했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한쪽 끝에다가 데려가서는 애들의 눈을 가린다, blindfolded. 자, they are told, children이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that the 이하인데 they must, 그들은 반드시 꼭 해야 한다, 반드시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walk, 걸어서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from A to B죠. from A to B, 방 한쪽 끝에서 다른 방, another side of the room입니다. 소위 말해 부정대명사라 해가지고 요 자체에 side of the room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one 하면은 one the other. 자, 봅시다. 요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one the other 하고 one another 하고요. one the other는 요것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하나와 그것을 뺀 나머지 정해진 것 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the other 이렇게 하면은 뭔가 딱 정해놓고 방 이쪽 편에서 맞은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쪽 끝에서 마주보는 맞은편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 another를 쓴 거는 요게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와 그리고 또 다른 쪽인데 그게 정해지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셋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to another라고 했을 때는 방 아무 끝에 방 끝 아무 쪽에 쓰나 뭐 곧바로 가도 되고 바로 옆에 측면으로 움직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nother를 쓴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서 one the other와 one another는 대명사 쪽에서 또 관사와 관련된 문법을 다룰 때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without 뭐뭐 하지 않고 must without 뭘 해야 하는데 뭐뭐 했으면 안 돼, 뭐뭐 하지 않고 without bumpering into 돼 있죠. bumpering into the chairs. bumper가 뭡니까? 자동차에 범퍼가 있죠. 이 범퍼는 그 자동차 범퍼가 생각이 나니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차 안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빨리 주차를 하고 차를 내려야 되는, 주차가 아니고 정차 개념입니다. 아무 골목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쁘게 막 뒤를 돌아보면서 바쁘게 막 정차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뒤에 쿵 했습니다. 쌤이 이제 뒤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가볍게 이렇게 탁 이제 받았죠. 이게 이제 범프의 개념입니다. 느낌도 우리가 폭탄 어감이 범 하듯이 이거 범 하는 게 뭔가 범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 부딪혔는데 아차, 이제 쌤 생각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부랴부랴 탁 내렸는데 마침 뒤에 운전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일단 이제 사과부터 먼저 해야죠. 사과부터 딱 하고
하는데 아마 쌤 표정이 당시에 막 굉장히 어떤 급박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도 내려서 한번 보더니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쌤 너무 좀 미안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자동차의 범프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자동차들끼리 딱 부딪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쌤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뻑 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뭐 잽싸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쌤 볼일을 보러 불이 나게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bump into입니다. 그래서 풍 부딪혀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의자와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인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느낌이 어감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두 대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뭐 키스를 했는데 범퍼가 있으면 사실 이게 살짝 들어가죠. 좀 세게 꽝 받으면은 뭐 거의 부서지다시피 우그러들죠. 그런 느낌을 지금 into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once the children are blindfolded. 자, 일단 한번 접속사죠. 일단 뭐 한번 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 하면 뭐 하고 난 뒤에 이런 뉘앙스도 되겠네요. Once the children are blindfolded. 일단 아이들이 눈을 가리게 되면 all the chairs are removed from the room. 이제 방에서 눈을 가리고는 의자를 싹 치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e floor is clear. 마룻바닥은 방바닥은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e children are then. 자, 그리고는 아이들은 then tentatively. 이 본래 이제 촉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확인해가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tentatively move slowly. 천천히 뭔가를 뜨듬거리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across 방을 가로질러서 천천히 뭔가 뜨듬 왜? without bumping into the chairs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로질러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이유를 알겠죠? 그 상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하나의 팩트로서 현장감을 살려서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현재형 표현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사실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든 어떤 사실을 지금 현재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쌩쌩하게 표현할 때도 현재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 우리 현재형 용법에 하나 추가하고요. 자, they move very slowly. 아이들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and are understandably cautious. 움직이면서 매우 조심스럽다 말인데 그것이 understandably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이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자, on occasions 가끔은 이런 의미죠. 가끔. 근데 가끔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끔과 관련된 표현들이 on occasion 외에도 뭐 그냥 하면은 sometimes가 있겠죠. sometimes 그리고 but every now and then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once in a while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on and off 혹은 뭐 바꿔가지고 off and on 이렇게도 씁니다.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more often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정리해 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as likely as not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은 요거는 every는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now 뭐 지금 하기도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또 그렇기도 하고 이러니까 가끔 종종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비슷한 것이 이제 on and off입니다. 뭐 하다가
좀 쉬었다가, 요거는 연결이고 요거는 반대 의미로 중단이기 때문에 뭐 하다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하다가 이러니까 종종 가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제 once in a while은 이 while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 우리 in a while 하면은 잠시 후에, for a while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for a while 하면은 잠시 동안 이런 의미고요. in a while과 for a while의 차이는 요 나중에 전치사 할 때 전치사 내주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한 번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more often than not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자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as likely as not은 그대로 이제 예를 내보면 거의 뭐 하지 않는 듯이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뭐 좀 드물지만 가끔씩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 가끔과 관련해서 다 관련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요렇게 참고로 쌤 지금 이거를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걸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휘가 나오면 어떻게 공부했다. 완전히 쳐야 될 때까지 사실 아마 이걸 반복한 걸 횟수를 따지면 뭐 수백 회에 아마 달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휘를 학습할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해야 됩니다. 어휘 학습이 영어 학습의 80% 이상이다라고 쌤이 누누이 강조를 했죠. 자, on occasions 가끔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 The children. 자, 여기 will not 나옵니다. will not move at all 했죠.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전혀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다 이런 말. 근데 여기 이제 will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on occasion the children don't move at all 이렇게 일반적인 현재형을 쓰면은 가끔씩은 아이들이 아예 안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단순 현재형을 쓰면은. 그래서 그냥 단순 현재형을 썼을 때는 가끔은 보면 애들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will은 뭘까요? 의지,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어떤 못 가고 있어. 가라니까 의자에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눈도 가리켰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두렵겠죠. 사람이 이게 이제 시각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게 따라 그 두려움도 비례해가지고 사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안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안 움직이고 있는 애들 보고 왜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어 하고 가 해도 안 해 나 안 갈 거야 하고 애들이 고집을 피우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will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here 자 이게 the children have a mental map of the realm 했죠. here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here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here는 바로 지금 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공간,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have a mental map of the room. 그 방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 속에 넣어둔 지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처음에 눈을 가리기 전에 의자를 갖다가 딱 이렇게 배치시켰을 때 딱 보고 내 위치에서는 요거를 요렇게 피해가면은 요렇게 가면은 안 부딪히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뭔가가 있다는. 결국은 이게 요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 전체 문맥과 관련해서 보면은 어떤 삶의 어떤 방향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치관 혹은 뭐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자신만의 어떤 그 인지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멘탈 맵 자신만의 어떤 그 방에 관한 어떤 하나의 지도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they walk across the room. 자, 그들은 across the room 방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데 using this map 이 맵을 활용해서 간다 이 말이죠. 미리 인지해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리 인지해뒀다라는 의미에서 살짝 요거는 뭐와 관련이 된다? 뭔가 고정관념
우리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상 환경, pseudo environment가 있고 그것이 고착화됐을 때 나타나는 게 stereotyped view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관련된 걸 잠깐 할까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은 뭐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pseudo, 가짜란 뜻입니다. 가상의 environment입니다. environment. 가상 환경입니다. 근데 이 가상 환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아이들에게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갖다가 먼저 딱 주입을 시키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가 개입되느냐 하면은 정치학 용어로 상징 조작이라 그럽니다. 상징 조작. 즉, 상징.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한 그 메시지나 의미를 조작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어떤 이런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서 조작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왜곡시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물론은 정치 권력이겠죠. 정치 권력이 자신의 어떤 들의 인트레스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언론이죠. 언론. 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언론이 아니고 언론이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언론은 죽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너무 진부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앞에 이 창자가 붙을 정도의 그거고, 과거의 어떤 그 언론은 말입니다. 쌤이 뭐 대학 다닐 때 쌤도 뭐 돌멩이도 던지고 그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남 할 만큼은 사실 이 학생 운동도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뭐 각 언론사들이 대한 보도 통제, 보도 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가 가지고 뭐 거의 무슨 메이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중 방송사들의 그 헤드라인 뉴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레토릭, 수사라 그럴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동조하는 듯 하면서 비틀어 던지는 그런 기법들이 다 또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읽고 간파해내는 대학생들이나 뭐 수준 있는 지식을 갖춘 독자들의 어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 언론이 먼저 나서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뭔가 정치 권력의 나팔수라 하기보다는 뭔가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상의 종범도 아니고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회쌤은 전공이 이쪽인데 뭐 대학 동기들 모임이나 이런데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봤자 정말 뭐 그냥 시간만 보내고, 물론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 제약으로 인해서 뭐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경제신문의 사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아무튼 쌤이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렸네요. 아무튼 이러한 상징 조작, 정치 권력과 언론의 합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징 조작이 이러한 가상 환경, 현실과 다른 어떤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고정화되면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러죠. 스테레오타입인데 타입드라고 여기 수동으로 씁니다. 스테레오타입도 보통 view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기서 거의 강권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다가 거의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어떤 가치나 인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동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건 수동태에서 쌤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타입드 뷰가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이 된다라는데, 상징 조작과 그로 인한 가상 환경과
그것이 고착화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개념은 정치 사회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던 시대와 그리고 어떤 정치 권력은 없었다라고 보면 그건 진실입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정치 권력이든 모두 다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메커니즘 혹은 어떤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뭐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뭐 현대사로 이래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는데 우리가 조선의 어떤 마지막 그 개혁군주라고 하는 정조 때만 봐도 우리는 이제 정조라 그러면 노론벽파에 맞서 가지고 뭔가 완벽한 어떤 그 인본주의의 어떤 왕조 국가를 꿈꿨던 정말로 이상적인 어떤 그런 왕으로 알고 있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쌤도 사실 정조 같은 임금을 해보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또 뭐 천주교의 어떤 박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조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역사에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거북한 그러한 어떤 사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조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어떤 죽음과 당파섬의 어떤 시달렸던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그 뒤에 정말로 거의 날밤을 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조가. 왜냐하면은 임금이 일을 하느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조 시대 때조차도 뭔가 이런 것들이 개입돼 가지고 우리에게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들도 다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using this map을 했는데요. 이거는 mental map이 하나의 stereotype, 고정관념으로서 이걸 작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방을 가로질러 가는데 어떤 방향타, 지침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 however, 하지만 했죠. however, 뭔가 이것을 의존해서 가는데 the map is inaccurate. 이 지도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지도가 정확하지 않다라면은 이거는 지도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죠? 지도라는 것은 사람이 정확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틀렸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similarly, 자,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러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실험적 놀이에서 보여주는 이런 현상과 비슷하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make assumptions,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assumption은 여기도 일단 단어 하나를 합시다. 오늘은 뭐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assume은 우리가 보통 뭔가를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앞에 나왔던 take는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대상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행위를 취하든 어떤 사물을 취하든 아니면 어떤 시각을 취하든 능동적으로 취하는 건데 assume은 그런 능동성의 어떤 의미보다는 뭔가를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assume이 뭐 추측하다, 미리 짐작하다 이런 뜻인데 뭘 가지다라는 뜻이지 이런 좀 의문이 갈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assume의 기본 뜻은 뭔가를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생각이나 이런 따위를 갖다가 가지다 이러면은 뭐 짐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assume이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다, 장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assum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가진다, 뭔가 좀 보듬고 안고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권력 같으면은 딱 잡으면 안 놀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안 놀라 그러죠. 예, 이걸 약간 뭡니까 상기하면서 assume의 기본 의미를 그 외의 의미는 한번 이걸 토대로 해서 사전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make assumptions 했는데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지레 짐작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지레 짐작을 한다 about world 세상에 대해서 that will inhibit their performance. that will inhibit 방해한다 이런 말이죠. their performanc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that 선행사는 뭘까요? 이거는 앞에 나온 the world가 아니고 assumptions about the world 전체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지리짐작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these are not real obstacles. 자,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make assumptions. 즉,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이걸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에 나오는 chair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are, 자,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assumptions입니다. not real obstacles.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real한 게 아니고 뭐다? They are imaginary한 obstacles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어떤 그런 그거로서 yet appear real to the people. 요거는 약간 밭뒤 뉘앙스입니다. 가상의 것인데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real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인다, 이런 즉 리얼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involved in 뭐 the affairs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세상살이에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일정한 어떤 사건, 세상사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말이겠죠. 자, one of the challenge for us is, 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 하나, 이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전이라는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is to differentiate. 자, differentiate 구분하다. between 나오면 between A and B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요. 때로는 between 다음에 이제 복수의 의미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between A and B라는 구조. 그래서 뭔가 구별하다, 이 말이죠. differentiate between imaginary and real obstacles.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애들과 그리고 가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 it's about, 그것은 뭐다 그러면 하나의 one of the challenge 그게 뭐다? it's about,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다? the real world, 현실 세계, 있는 그대로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속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거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밑에 이 B에 들어갈 내용부터 먼저 보면은 자연스럽게 getting a truer view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비교급을 쓴 것은 우리가 어떤 가상 pseudo environment를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stereotype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틀린 건데 거기에서 그것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다 더 정확한 확실한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갖다가 갖춰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truer 이렇게 비교급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굉장히 뭐 간명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영문이면서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군데군데 우리가 학습해야 될 가치 있는 어휘들이 다수 등장하는 그런 지금 영문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사 중에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랬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과거에 본고사 영역, 쌤 세대인 본고사 세대에서는, 영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내느냐 하면 단순히 영어를 갖다가 읽고 우리말로 대충 건져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뭘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 영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보는 당연하고 그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징이나 비유,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메시지를 갖다 정확히 간파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고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쌤이 들어갈 때 영어 같으면은 평균 60점 정도를 넘기면 합격선이었습니다. 수학은 40점을 넘기면 합격선이었고요. 그리고 국어도 한 5, 60점 정도. 국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자하고 뒤섞여 나오고 고사성어도 나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쌤이 뭐 또 약간 잡설이 들어가는데 쌤이 과거에 그 관동별곡, 아직도 관동별곡은 아마 그 송광정실의 관동별곡은 뭐 거의 시험 문제로 뭐 매년 출제된다고 쌤이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서울대 79학년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포 호수를 딱 송광정실이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을 신고, 이렇게 가지고 줄을 딱 쳐놓고 여기에 답이 될 만한 구절이 관동별곡 내에 있다. 기억하여 그 문장에 처음과 끝 두 어조를 쓰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문제죠. 국어 능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점수 관리 유형의 어떤 문제였다. 교수님들의 자존심도 좀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저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DP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디 알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DP 그리고 뭐 알리, 이게 답입니다. 답이었는데 요게 또 하나 함정이 기피가 있습니다. 기피, 옛날에 요거는 명사였고 요거는 부사다. 선생님 기억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거까지 살짝 헷갈려. 요렇게 쓰면 틀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점짜리 문제였다면 요래 썼으면 1점을 줬을지 안 줬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보고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관동별곡을 한 친구와 둘이서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빨리 외우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 내기가 걸려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경영대를 간 친구인데요. 둘이서 한 3시간 만에 다 외웠습니다. 관동별곡을. 뭐 그렇게 가지고 아직도 조금 앞에 나오는데, 뭐 강호의 병기포 뒷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맞대시니 와성은이야 가지롱 만극하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연한문 바라보며 하딕하고 물러나니 옥들이 알패 썼다. 평병머를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섬각은 어디며 티하게 여기로다. 뭐 고신국의 백발도 하도 알샤, 뭐 남산 목맥에 다이고 뭐 이렇게만 흘러갈 겁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라 아마 외운 김에 우리 부르는 전극이네 상춘곡도 외우자 해가지고 상춘곡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고문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뭐 삼인곡, 뭐 송미인곡, 뭐 그 김희 독립 선언문 그까지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사실은 사실 다 외웠는데 그래 놓고 받은 점수가 몇 점 되냐? 60점 됩니다. 60점 돼.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무튼 다른 이야기 또 빠지는데, 이게 과거에 본고사 세대에서 자주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이 뭐였죠? 1번이 all the chairs 했죠? 그래서 once children are blindfolded, all the chairs. 자, 이 chair가 물론 이 자체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어떤 그러니까 real obstacles 혹은 imaginary obstacles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이것이 나중에 다 치워져 버렸죠. 다 치워져 버렸죠. all the chairs. 사실은 방에 한번 배치시켰다가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obstacles입니다. 그래서 imaginary 쪽입니다.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the children then 다 치우고 난 뒤에 tentative remove slowly a classroom.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이 방을 아주 뜨듬뜨듬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가죠. 이때는 이 의자가 다 없어진 거니까 the room without the chairs.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가상이고, 일단 가상과 현실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3번은 mental map인데 요거는 뭐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mental map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chairs가 방에 쫙 깔려있는 이미지가 딱 들어있죠. 그 앞에 나오는 the chairs 역시 가상이란 말이에요. 가상.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도 make assumptions는 하는데 요것만으로는 요 답이
요걸 확인할 수는 없고 뒤에 가봐야 되죠. About what that will inhibit.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방해를 하는 어떤 그런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mental map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chairs. 따라서 이것도 가상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을 보면은요. 답은 the room이 되겠어. 이게 현실 세계고 the chairs와 그리고 mental map와 그리고 assumption은 뭐다? 가상의 어떤 현실이다. pseudo environmen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줄 진 빈칸에 B에 들어갈 표현은 확인을 했죠. Getting a tour build up. 그러니까 결국 이 빈칸의 이 내용이 결국 뭐다? 여기서는 하나의 주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 글 전체, 이 영문 전체의 주제가 뭐냐?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진실되게 정확하게 보자. 여기를 빈칸으로 둔 다음에 주제, 주장, 요지를 자, 이 bumping into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지는 것은 했어. 여기는 이제 전치사 into가 개입되는 소위 우리 뭐 관용 어구다 이렇게 하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bump into는 뚱 부딪히다 라는 뜻에서 쌤이 아까 얘기했죠. 전혀 쌤이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는 그 여성분의 차를 갖다가 쿵 바꾸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뜻하지 않게 빡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뭔가 딱 마주치다, 만나다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네, 뭐 부딪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running into입니다. run into. 두 사람의 친구가 이제 역시 서로 달려갑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가고 한 친구는 이렇게 갑니다. 뭐 서로 만날 어떤 의사는 없었는데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딱 만났습니다. 여기 뭐 나쁜 친구라면은 그 어떤 기분 나쁜 감정, 좋은 친구라면은 뜻하지 않는 그 어떤 반가움 이런 것들의 느낌이 뭐 어떤 느낌으로 나타납니까? into 쑥 들어가는 꽉 부딪혀가지고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run into가. 그래서 이 run into는 come across하고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죠? 이 come across의 뉘앙스다, 응? 뜻하지 않게 우연히 딱 마주치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break into와 burst into를 보겠습니다. break into, burst into. 이 자체가 다 어떤 의미입니까? break과 burst가. 이건 좀 급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깨질 때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거지. 금이 쫙 갔다가 한 줄 가고 두 줄 가고 세 줄 가고 나 지금 깨어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깨지진 않아죠. 그죠? 뭐든지. 그래서 깨질 때 갑자기 팍 깨지는 겁니다. burst는 우리 뉘앙스하고 그걸 같습니다. burst, 이런 뉘앙스로. 이게 기본 의미는 급작성을 띠는 겁니다. 급작성을 띠고 into는 이게 행위가 되면은 begin의 의미가 됩니다. begin, 행위가 됐을 때는 뭐 전성을 내주기 위해서 뭐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뭘 하다 이런 시작하다, 뜻하지 않게 뭘 딱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reak into 그리고 burst into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급작성과 관련해서는 또 있죠. fall과 drop이 있습니다. 가다가 뭐 절벽 따위나 떨어진다면 좀 너무 할까요? 뭐 웅덩이나 이런 데 푹 빠질 때, 떨어질 때 전혀 뜻하지 않게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어떤 상황에 푹 빠지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다는데 이 fall은 대체적으로 따라서 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drop은 뭔가를 떨구다 이런 의미죠. 떨구다라는 데서는 여기에는 의지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의도적으로 문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있죠. drop in 있는데 drop in on이 있고 drop in at가 있습니다. drop in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득 어디에 살짝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느 공간으로 싹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있죠. 공자님 말씀 유붕이 자곤방내하니 불력이 여로와 친한 친구가 스스로 나를 찾아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그 의구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요즘은 뭐 스마트폰 문자 막 날려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지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특히 옛날 분들은
그냥 아무런 기별 주지 않고 그냥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갑니다. 다 아시죠?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어떤 급작성이 여기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안이 오는 거는 요 안이 뭔가 영향을 딱 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TV 광고를 보니까 그 멀리서 무슨 술 광고였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주류 광고, 친구가 멀리 찾아왔을 때 그 반기는 그 뭔가 티끌 하나 없는 그 어떤 반가운 모습, 얼굴 모습, 그런 어떤 영향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뭔가 감동으로 확 다가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사람이 뛰어옵니다. driving on. 문득 누구를 방문하다. at는 뭐겠습니까? 장소이기 때문에 요건 집이나 장소, 공간이 옵니다. 그래서 문득 어디에 들으다. 그래서 급작성과 관련해서는 요런 4개의 단어는 같이 챙겨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주 보는 게 있어요. enter into 했죠. 역시 into가 비기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를 들어서서 그걸 그대로 시작하다. 이거 start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갖다가 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고요. look into는 봤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붙여보는 게 아니고 안쪽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지고 그 관심을 딱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조사하다, 수사하다, 뭐 안을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보면은 in 하고 investigate라는 동사, 뭔가를 조사하다, 깊이 알아보다 하는 동사의 의미와 같이 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뭐 생각보다 이야기할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생님,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강의가 짧지 않을까 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소화해 주네요. 이 정도 이 영문이.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물론 ARS 영문독해 강남구청에서도 선생님이 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좀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에 등장하는 많은 어떤 그 어휘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 상징 조작과 그리고 가상환경 pseudo involvement, 그리고 stereotyped view, 고정관념, 이와 관련된 어떤 주제로 혹은 소재로 많은 영문들이 사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 딱 챙기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